너무 지나치게 과잉무시하면 안 된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야, 아침에 지각 한번 했다고 바로 파면시키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 적어도 뭐 경고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위반하면 그때는 뭔가 징계를 할 거야.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도 몇 차례 위반하면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조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1번 의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갑니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정작용을 할 때는 그 행정작용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읽고 지나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밑줄에서 비례원칙은 첫째 줄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다. 응? 그리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응? 그러니까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법을 만들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주차 금지 위반했다고 사형 이렇게 법 만들면 되겠어? 그거 너무 과잉이지, 그렇지? 사람 죽인 거 사용하는 건 맞다. 저도 거기에 주차 위반하고 동급으로 볼 수는 없잖아. 그럼 너무 과잉된 처벌을 규정하는 것도 위헌. 또 법원이 재판할 때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어떤 판결하면 안 되죠. 행정을 할 때도 물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읽어보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상대방 국민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써야 되며, 아울러 어떤 수단을 쓰는데 그 수단을 써서 달성하는 공익 목적하고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 그 수단을 써서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이익을 따져봐서 야, 이 수단을 써서 달성하는 공익 목적은 이만큼인데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럼 그 수단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예, 예.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밑으로 넘어가면 또 얘기할 거야. 자, 거기는 일단 의 눈을 읽었고 동그라미 의원의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응? 자, 그래서 쌍가루 2번 근거 비례원칙은 헌법 제37조 2항도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많은 법률에서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규정을 내면 다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다 비례원칙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헌법 37조 2항도 읽어보면 원래 이제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부터 해서 헌법 36조까지 쫙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쭉 써놨어.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도 어떻게 되냐? 법률로 제한하되 제한할 때도 국민의 자유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정도로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새 어제 내가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또 저게 또 신청 들어가서 심사한대.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형 제도를 두고 있잖아. 실제 사형은 안 시킨지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려. 근데 이제 실제 사형을 집행은 안 한지 벌써 한 20년 됐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되지만 법에는 분명히 사형이 명시돼 있고 판결도 사형 선고를 내려요. 응? 근데 이제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 신청을 했나 봐.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박탈하는 거잖아. 사형시키는 거. 이거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인권을 과잉 침해하는 거다. 응? 이렇게 또 신청. 원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그랬거든. 그 헌법 위반 아니다. 유지되고 있는 건데 또 신청이 들어갔대. 또 심사한다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위헌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꽤 많은가 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5명이 찬성하고 있대. 사형제 위헌 쪽으로. 근데 6명이 찬성을 해야 이제 이 사형제도 없어질 수 있는 거야. 5명까지는 위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나오겠지. 자, 그 외에도 거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되며 이런 말 나오지. 꼭 밑줄 친 건 아니고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다 비례 원칙을 나타냅니다. 필요 최소한 만큼만 해라. 응? 행정기본법도 읽어보자. 행정기본법 뭐라고 써놨어? 행정작용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야 된대. 세 가지가 뭐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것. 응? 그리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그리고 국민의 그 어떤 조치, 행정작용을 해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 수단을 써서 달성해야 될 공익 목적이 훨씬 더 크면 그 수단을 쓸 수 있지만 쓰는 게 정당하지만 반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렇지? 행정 절차법에도 있고 여러 법들에 이제 예시한 거야. 응? 많은 법들이 있다. 자, 내용 여기를 잘 보면. 자, 지금 이미 다 나왔는데 우리가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은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응? 그리고 단계적인 검토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요거 몇 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세 가지 거기에 밑에 보면 이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라는 세부 원칙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어떻게 돼? 그런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세 가지 모두를 위반해야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비례 원칙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응? 네. 자, 그래서 적필상 우리가 보통 공부 요령상 외울 때 적필상이라고 외웁니다.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렇지? 그러면 적합성은 뭐래? 아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써야 된다 이거야. 응? 반대로 말하면 목적 달성에 무관한 수단을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목적 달성에 적합한. 근데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적합성 1단계 적합성 원칙.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A라는 수단, B라는 수단, C라는 수단 다 이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면 적합성에는 맞는 거야. 목적 달성하는데 관계없는 목적 달성과 무관한 수단을 쓰면 적합성에 위반하는 거지만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면 이 중에 어떤 걸 써도 이 적합성에는 맞아.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 쳐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성. 요거를 이제 다른 말도 알아. 필요성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고 그거 체크해둬야 돼. 근데 필요성 원칙은 이 세 가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가능한 어떤 수단, 상대방 국민에게 가장 최소한도로 피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라. 응? 그치? 뜻 이해됐죠? 가장 최소한도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라. 응? 그러면 세 가지 비교해 봤는데 이 중에 상대방한테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상대방한테 피해를 적게 주는 수단은 B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수단이 선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에 얘 나왔지. 어떤 위험한 건물이 있대. 응? 근데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위험을 방지하는 거야. 응? 위험 방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여기 예를 들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치자. 두 가지가 뭐야? 건물주인에게 보수하라고 하는 거지. 보수 명령 내리는 거 하고 아예 건물 철거해라. 철거 명령 내리는 거. 두 가지가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적합성에는 맞아. 그런데 이거 굳이 철거 명령까지 할 필요 없고 보수 명령만 내려도 충분히 위험 방지가 가능해. 그러면 상대방한테 피해가 덜 가는 걸 보수 명령이니까 보수 명령을 내려야만 필요성 원칙에 맞게 된 거지. 응?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필요성 원칙 위반이고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럼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라는 수단이 하나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상당성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이 수단을 썼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이 수단을 써서 쓰면 상대방에게 되는 피해, 이거
이 수단을 사용할 경우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자, 달성되는 공익, 이 수단을 씀으로써 상대방이 있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 상대방의 피해, 그지? 응? 이거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해 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공익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이 B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위법이야. 안 돼. 그지? 이게 이쪽이 더 크게 나와야 돼. 이 공익이. 응? 이 수단을 써서 달성해야 될 어떤 공익적 목적이 상대방의 피해보다 더 크게 나와야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 이렇게 된다는 논리야. 응?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단계적 검토하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세 가지 다 맞아야만 적법한 조치로 보는 거야. 비례원칙이 맞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판례를 하나 봐봐. 내가 이 설명이 딱 들어맞는 대표적인 예가 그 36쪽에 아래쪽에 보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1번을 봐봐. 응? 외울 건 아니야.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냈는데 비례원칙을 이해하는데 딱 좋아서 나는 이걸 책에다 써놨지. 그러니까 112 신고가 들어왔어. 어느 병원에 한밤중에 술 먹고 막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자가 있대. 응?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 보면 경찰 2명이 출동했어. 응? 근데 칼 들고 막 난동을 부린다 그러니까 뭐뭐 가지고 왔대. 소총도 휴대하고 왔고, 그다음에 뭐 가스총, 경찰봉 다 치고 원래 경찰봉은 뭐 늘 많이 다니고 가스총 소지하고 소총까지 챙겨가고 경찰 2이 갔대.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병원 앞 입구에 그 병원 현관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복도에는 막 피가 막 떨어져 있어. 이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판단하고 소총에 장전을 했지. 응? 장전하고서는 이제 갔더니 이놈이 이제 경찰이 왔으니까 그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칼 버리고 투항을 해라 했는데 이 범인이 왜 난동을 부렸냐면 자기 형이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실려왔어. 지난 밤에 그날 새벽인가 그게 실려왔는데 형이 죽은 거야 병원에. 그랬더니 이놈이 술 먹고 와서 자기 형 죽였다고 살려내라 뭐 난동을 부리는 거야. 응? 근데 그래서 이제 투항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오히려 투항은 그냥 칼 들고 경찰한테 덤벼. 막 쌍욕을 하면서 쏠 테면 쏴라 막 쌍욕을 하면서 칼 들고 막 덤벼. 소총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가오지 마 임마 쏜다 이러는데도 오히려 막 다가와 막 칼 들고.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뒤로 가. 오지 마 임마 오지 마. 근데 이 복도야 복도. 병원 복도에서 계속 뒤로 밀리니까 오히려 와. 벽에 뒤에 경찰.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는데 이런 칼 들고 막 찌를 듯이 덤비니까 쐈는데 그 범인의 왼쪽 가슴에 맞아가지고 그 사망을 했어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유족이 경찰이 총기 사용 과잉 사용했다. 비례원칙 위법하게 사용해서 사람 죽였다. 응?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왜 피해를 입었으니까 국가가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 청구성을 낸 거야. 판결을 잘 봐봐. 자 여기 우리가 여기 정해보자. 지금 목적이 뭐가 있지? 경찰의 목적은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난동을 제압하는 거야. 그래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야.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 2명이 출동했어.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뭐 있지? 경찰봉, 가스총. 여기다 그냥 대입시다. 자, 경찰봉, 또 가스총, 그다음에 또 소총. 응?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은 2명, 범인은 1명. 그러니까 법원은 양쪽 주장을 들어보더니 이거 충분히 경찰은 2명이고 범인은 1명이고 뭐 경찰복이나 여기서 경찰복이나 가스총만 써도 충분히 난동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왜 가장 강력한 조치인 소총을 썼냐 이거지. 응? 그래서 일단 적합성은 문제가 없어. 다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들이야.
그러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적합성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필요 2단계. 난동 제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주는 수단. 최소한 소총은 아니다. 가스총이나 경찰군대 소총을 쓴 건 일단 필요성 원칙에도 위반. 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원칙 위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막 항변해. 아니 그럼 그 상황에서 이놈이 칼 들고 찌를 듯이 덤비는데 어떡하냐. 부득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고 그냥 경찰이 막 억울하다고 항변하니까 설령 그렇다 그래도 소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잘못됐대. 왜냐하면 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경찰은 어디를 쏴야 돼? 첫 번째로 원래는 저걸 해야 돼요. 공포탄을 먼저 장전해서 공포탄을 앞에 이제 장전해가지고 공포탄으로 위협을 먼저 해야 돼요. 쏴서 실탄은 먼저 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간첩 작전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예외적인 특수 상황에만 첫 발부터 실탄을 장전하는 거고 원칙은 공포탄을 먼저 장전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한 거야. 바로 실탄을 쐈다. 응? 장전해서 실탄을 쏜 점.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를 쏴야 되면 하체에서 대퇴부위하라고 하체를 쏴야 되는데 가슴을 쐈어요. 상체, 가슴을 쏴서 바로 사망하게 했다면 총기 사용이 상대방한테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걸린 거야. 응? 부득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결국 위법. 국가는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판결. 다만 범인 본인도 잘못이 많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 액수의 상당 부분은 인정 안 함. 일부만 배상하. 이렇게 판결하는 거지. 응? 그런 사건. 필요 원칙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35쪽으로 와서 이 비례 원칙은 원래 경찰이 이런 국민의 질서 유지한다고 국민의 자유 권리 너무 과잉 제한 침해하는 거 막기 위해서 출발이 되는 원칙인데 오늘날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된다? 1번 마지막에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비례 원칙이란 거. 특히 국민한테 이익 주는 거 있지. 부채주 끝에다 내지. 급부행정, 수익적 제. 국민한테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주면 안 된다. 응? 받는 사람이야 좋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와? 다른 국민의 세금인데 그럼 그만큼 다른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1번 같은 경우 비례 원칙은 국민의 이익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작용에만 적용되고 국민에게 이익 주는 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주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쉬운 예를 들어서 실업인데 실업급여를 한 달에 500만 원씩 줘봐. 그럼 누가 일하겠어? 실업급여 타고 살지, 그죠?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주면 안 되겠죠? 자, 그 외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이렇게 이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행정 분야는 이런 영역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1번에서 이제 오늘날은 모든 행정 영역에 다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이익 주는 작용까지도 보장하고. 위반 효과 및 구제는 논점이 별로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한 작용이 되는 것이고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 입은 건 손해배상. 또 위법한 영업정지, 과도한 영업정지 당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인데 한 번 지각했다고 파면당했어. 그러면 파면 조치 위법이다. 이거 무효로 해달라, 취소시켜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거지, 그지? 이런 방법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거 넘어가요. 그러면 실제 비례 원칙은 되게 간단하지? 이제 사건들. 자, 이 사건들 판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우리 대법원 판례가 비례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본 사례가 아닌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1번은 뭐야? 이거는 특별한 건 없고 2번도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4번, 5번, 6번까지 여기 특별한 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거야. 4번은 공무원한테 무슨 징계를 할 때도 적정한 거기에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까 말했던 거 지각 한 번 했다고 파면 이런 거 하면 위법으로 된다는 거지. 그지? 이런 분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수익적 행정, 이거 외우지 마. 수익적 행정처분이면 뭐야?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를 내줬어. 응? 영업 허가를 내줬다가 상대방이 뭘 위반해가지고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시킬 때도 상대방이 위반한 그 정도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 뭐 영업 정지한도 한 달 할지, 응? 3개월 할지 허가를 취소. 이거 그거 따져 보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응?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러니까 그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해서 무조건 다 한 가지로 허가 취소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가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느냐, 응? 뭐 이런 거 따져야죠, 그죠? 응? 야, 어저께인가 내가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듣는데 요새 청소년애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며. 그 편의점 가가지고 그 술 있지, 술, 응? 그 소주 같은 거 술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서 깬대. 깨고 뭐 요구해? 아, 결제를 해. 자기가 이제 실수해서 깨뜨렸으니까 술값을 결제를 하는 거야. 영수증에 술상계 나오잖아. 그럼 가서 이제 협박한대.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이거 신고.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를 술값으로 이제 결제를 받고 나서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주인을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 어우, 애들이 요새 애들이 아주 영악해. 응?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걸 피하려면 그 술값으로 결제해주지 말라는 거지. 그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 DJ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CCTV가 다 있으니까 입증하면. 근데 막 그런 거 따지면 청소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술 파는 것처럼 결제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 사정을 따질 때 그 술 팔았다고 영업정 지키고 이러기는, 걔네들이 일부러 깨는 게 다 녹화가 돼 있다면 이 술 팔았다고 이 제재하기는, 주인에게 제재하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렇지? 다 그런 게 행정 분야지. 근데 그걸 시장이 그냥 술 파는 거 해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킨다면 당연히 이거는 소송거리가 되고 아마 위법으로 취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용 수용이라고, 이제 공익 사업을 한다고 개인 땅 같은 거, 재산 이런 거 개인 땅 강제로 뺏고 보상할 때도, 뺏는 것도 아무리 공익 사업을 필요해도 필요 최선만큼만 강제로 수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건 없고요. 자,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2번 공부해야 돼. 자, 2번은 결국 이제 앞에 보면 어떻게 돼? 우리 경찰에게는 합법적으로 총기 사용 권한도 있고 뭐도 있어. 뭐 가스총이니 이런 장구 이거 사용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근데 그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단이다. 응? 총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가스총도 그렇고, 그지?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올라가니까 실제 시험은 이거에 쓰이는 거야. 경찰관이 난동 부리는 범인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서 실명한대. 실명. 범인이. 응? 요거 결론. 그러니까 원래 가스총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가스총 엄청난 그 압력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고무마개가 이제 총구를 막고 있는데 딱 발사하면 고무마개가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떨어지고 가스가 발사되는 이런 구조이지. 그러니까 이거 원래 사람 얼굴 향해 가까이서 못 쏘게 돼 있어요. 규정상 아마 1m 이내에서 얼굴 향해 못 쏘게 돼 있는 걸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찰관이 지금 얼굴 가까이 대고 쐈잖아. 그래갖고 고무마개 때문에 실명에 이르렀다면 경찰관이 이런 가스총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한 의무 위반이 있다, 위법이 있다. 응? 그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라, 이런 사례. 2번 시험에 쓰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렇게 잘 쓰이진 않아. 설명만 들어봐.
예, 여기 변호사법이 정한 개업지 제한 규정이라고 있지? 응? 설명만 듣고 가. 헌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말이 나오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응? 이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또 이 법조계 관행 중에 하나가 그 뭐지?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어요. 전관예우가 이제 전직 판검사 또 특별히 또 고위직을 지내다가 퇴임한 사람들 있지. 판검사 출신 이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건을 맡으면 이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일종의 이게 관행이야. 부조리한 관행. 응? 왜냐하면 사람이 인지상정상 그런 것도 있잖아. 바로 엊그제까지 모시던 상관이 이제 검사나 이제 판사인데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 차렸어. 그리고 무슨 사건을 딱 맡은 거야. 응? 아무래도 현직에 남아있는 그 후배들이 아무래도 저분이 맡으셨는데 저분한테 뭔가 좀 유리하게, 그죠? 예를 뭐 구속될 걸 구속 안 되게 해주거나 뭐 같은 형량을 낮춰주거나 하여튼 뭔가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위직 판검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좀 비싼 값을 부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많은 사람이 유전무죄,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이런 부조리한 관행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깨트리고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뭐라고 개정을 했냐면 어떤 판사나 검사가 검찰청 법원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지. 근데 퇴임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때 바로 그 검찰청 앞에 법원 앞에 거기는 몇 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못 내게 하는 거야. 뭐 한 3년인가? 거기는 그 이제 검찰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이 이렇게 관할하는 구역이 있잖아. 응? 그 구역 내에서는 몇 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못 내게. 다른 데 가서 사무실을 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한 3년 지나면 와서 차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 이동이 다 있어서 사람들이 바뀌고 했었을 테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그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랬더니 검찰총장을 하다가 퇴임한 사람이 이거 갖고 문제 걸어가지고 소송을 낸 거야. 그래서 왜 두 가지에서 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는 것만 왜 이것만 이렇게 문제 삼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세무 공무원을 하다가 퇴임을 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기는 또 안 하고, 응? 아무 제한도 없고, 또 뭐 군 법무관 뭐 이런 사람은 또 제한 안 두고 등등이 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제한을 한다. 직업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한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은 뭐래? 이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서 뭐야? 목적에 적합하지도 않은 수단이고, 응? 제한하는 정도도 과잉 제한이다. 결국은 누구야? 헌법재판소겠죠? 헌법의 위반 무효화시킨 겁니다. 응?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응?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변호사예요. 그만두면 다 변호사니까 가제는 개편인가 봐. 내가 판결 사람은 이거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판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번은 진짜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왔다. 어떤 시험 문제.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이라고 이제 그 훈령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이제 공무원들한테 뭔가 지침 내리는 거야.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수행대에서 공무원들한테 지침 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판결 예를 보니까 되게 오래된 일이지, 응? 엄청나게 오래된 일인데 이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무슨 뭐 업자들부터 접대를 받고 잘 봐달라, 뭐 편히 봐달라 해서 접대 받는데 어디 봐서 받았냐면 여기 보면 요정, 응? 요정에 가서 이제 접대를 받았나 봐, 이 당시는. 응?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모든 공무원들 요정 출입하지 마라. 응? 걸리면 일벌백계로 바로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했나 봐. 응? 근데 이렇게 훈령이 발표나서 딱
딱 걸렸어. 누가 한번 본보기로 어떻게 하냐. 딱 한 번 걸렸는데 바로 잘랐어. 그지? 이 잘린 사람이 이건 너무 과도하다. 소송 내서 이긴 거야. 그래서 총리가 내린 훈령, 요정 출입하지 말라는 총리 훈령에 딱 한 번 위반했는데 바로 파면시켜서 자른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조치다. 예, 판결한 사례 4번. 그 다음에 5번도 얘기했죠. 5번은 공무원이 이 사람은 자기 먼저 뭐 뇌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줬나 봐. 업무 처리를 했는데 당연하게. 근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나 봐. 이 억울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공정하게 처리해줘서 제가 고마웠는지 이 공무원이 자리 없는데 책상에다가 30만 원이 든 봉투를 고맙다고 두고 갔대. 옛날 일이지 이것도. 지금이 아니라 이거 언제적 일이야. 한참 됐죠. 응? 근데 그걸 이제 받고서는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했나 보지? 좀 이따가 뇌물 받은 거로 걸린 거야. 그래갖고 뭐 했대? 응? 다시 돌려줬는데 30년 근무한 경찰 공무원인데 해임이라면 이것도 자른 거야. 이거는 과도하다. 그죠? 여기서 피동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소지하게 된 거지. 내가 달 먼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감안했고 30년 동안 근무할 동안 널 뭐 큰 징계를 받은 것도 없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된 사정만 갖고 자르는 건 과도하다. 판결이었죠. 자, 뭐 비슷해. 그 다음에 7번 사례 같은 걸 보면 뭐야? 7번은 주유소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사람 A가 있는데 A가 주유소를 B한테 팔아 넘겼어.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이제 넘겨받는 사람이야. 근데 넘겨받은 사람이 이제 쫙 새로 쫙 이쁘게 꾸미고 딱 영업을 시작했는데 행정기한이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랬더니 이 자리 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섞어 팔았대. 그 전 주인이. 영업정지 됐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억울해. 그거 내가 판 거 아닌데요? 그 전 주인이 팔은 모양인데요? 그래도 전 주인의 그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책임 그대로 넘어와요. 인수한 사람한테 잘 알고 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수를 한 사람은 그 전 주인의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를 받는데 다만 이 사람 인수한 사람이 전 주인이 위반한 걸 모르고 인수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나 봐. 모르고 인수한 거 이런 거 따져보면 그리고 실제 인수한 사람이 위반한 거 아닌 점 이런 거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과도했다는 판결입니다. 응? 그러니까 판례 뜻은 이 인수한 사람한테 영업정지 못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영업정지 시킬 수는 있는 건데 6개월까지 한 거는 너무 심했다. 응? 그런 취지의 판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 보죠. 9번. 9번도 보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도서 대여점 찾아보기도 힘들지. 한참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지? 응? 그러니까 옛날에 도서 대여점이 뭐 책도 빌려주고 또 비디오 테이프도 빌려주고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그냥 휴대폰으로 다 보는 세상에 유지될 수가 없죠. 어쨌든 예전에 그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이름도 섹시보이야. 야한 만화인가 봐. 이거 청소년한테 판매 대여 금지로 지정된 거예요. 응? 근데 저 지방에 있는 도서 대여점 주인이 이거 청소년한테 대여 금지 목록으로 지정된 걸 모르고 뭐 1,000원 받고 빌려준 거야. 근데 적발이 됐어. 근데 뭐 내렸어? 700만 원 이제 일종의 과징금이라고 돈 내라고 부과하는 게 있어. 도서 대여점이 뭐야? 1,000원 받고 빌려줬는데 700만 원이나 안 물게 생겼어. 억울하다. 응? 그래서 이게 인정됐어요. 그죠? 그 사정이 왜 그래? 이게 이제 서울에 있었던 그 행정기관이 이거 청소년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거다라고 결정한 지 8일밖에 안 됐대. 8일밖에 안 됐으면 아직 이게 전국에 아직 다 알려지기 어렵죠. 응?
특히나 지방에. 그러니까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채 빌려줬고, 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건 너무 심한 조치였다. 그럼 이거는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액수에 부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로 나와서 이 700만 원 부과한 조치는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 없어져요. 대신에 행정기관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액수의 부과 조치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13번은 뭐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 안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 유죄 판결 나올 때는 무죄로 추정되지.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재판 받으러 나오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나올 때 뭐야? 법정에 재판 받으러 나올 때 죄수복을 입게 하는 건 이거는 그 사람의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사람의 인격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거다. 물론 교도소 내에서는 죄수복 입게 해도 된대. 밖에 나올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4번 판례는 이건 법 규정을 문제 삼은 건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이렇게 법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했는데, 이거는 그 범죄가 얼마나 중한 거냐. 뭐 또 이게 그 범죄라는 게 꼭 무슨 우리가 살인 강도 이런 것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경미한 어떤 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다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하는 거는 과잉이다. 이렇게 또 판결한 사례 있고, 다음 페이지가 보니까 특히 지금 판례로서 17번 판례 유의합니다. 17번 판례. 자, 첫째 줄에 살수차 물포, 그지? 물대포 이거 사람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물대포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거야. 그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1번 보자. 1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이야. 근데 1번은 그냥 그렇게 잘은 안 나오더라고. 1번을 보자.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 목적으로 자기의 집 앞 6m 도로를 운행한 거, 음주운전한 거. 그러니까 이거 좀 재밌게 얘기해 보면 우리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자, 이 사람 무슨 트럭 같은 거 운전하는 승용차라지, 승용차인데 골목길이 있고, 여기가 조금 이제 동네 조금 넓은 길이 있고, 여기 골목길이 있고,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사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차 댔어. 주차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술 먹고 있었어. 근데 차 빼달라고 연락이 왔어. 스리퍼 끌고 나가서 차를 앞으로 조금 뺐어. 6m. 근데 이때 음주운전으로 걸린 거야. 근데 음주 수치가 이때 이 판결 당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이게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 지금은 0.8%, 0.08%로 낮춰졌는데 하여튼 옛날에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 근데 이 사람 0.185%가 났대. 거의 만취 상태야. 그래서 면허 취소를 시켰더니 이 사람이 근데 원래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내에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면허 취소시킬 수도 있고, 상황 보고 음주 수치 뭐 이런 거 봐가지고 면허 취소시킬 수도 있고 면허 정지시킬 수도 있고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경찰에게. 소위 재량이라는 게 있어. 근데 경찰이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첫째, 내가 음주운전한 건 맞긴 맞다. 근데 어디를 가려고 또 했던 것도 아니고 집 앞 골목에서 주차시킨 목적으로 6m 옮겨놓은 데 불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는 운전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 이 차에다가 책을 실어갖고 뭐 책 배달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래. 근데 면허가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면 기본이 1년인가
운전면허 다시 못 따요. 1년 지나야만 다시 면허를 시험 봐서 다시 딸 수 있어. 그러면 너 생계 곤란하다. 뭐 이러면서 이거 좀 뭐 짧은 기간 면허 정지 정도로 해줬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면허 취소는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야. 비례원칙 위반. 근데 법원의 판결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다 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음주운전한 전력이 한 번 또 있어. 그래서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한 번 있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폐해 이런 걸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한 사례.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판례 읽을 때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 그러니까 먼저 뇌물을 요구해서 한 거는 더 무겁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아까 뭐하고 비교해? 자기 공무원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리 비웠는데 놓고 간 거 이거하고는 달리 봐야지. 이건 먼저 요구해서 받은 거는 이건 중징계해도 상관없다. 자, 3번은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법이 금지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도 셋째줄 국토나 자연유지, 환경보전 같은 거기 밑줄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거 밑줄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거부해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어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있겠으나 그보다 허가를 거부해야 될 중대한 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안 본다는 거야. 여기도 비례원칙이 적용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재밌어. 자,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한테 10,000원 받은 거야. 10,000원 뇌물. 근데 10,000원 받았는데 해임 잘렸어. 경찰 공무원에서 해임. 이 경찰 공무원 과도하다. 이거 소송으로 싸웠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과도했다? 이 제목만 딱 보면 야, 10,000원 받았는데 그죠? 뇌물 액수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른다?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실제 사건이 뭐였냐면 자, 이게 오토바이 탄 경찰이야. 근데 어떤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쌩 가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쫓아갔어. 잡았어.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젊은 여성 운전자야. 그러니 뭐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래요.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그냥은 안 되고요. 점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값이라도 주시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10,000원을 줬어. 그때 또 이 경찰관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주면 안 된대. 돈을 10,000원짜리를 면허증 크기로 2번 접어서 면허증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돈 주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 근데 또 옆에 동승자가 있었어. 동승자가 이 경찰관 이름하고 타고 온 오토바이 번호 휴대폰에 있는 이걸 봤어 경찰이. 신고하려고 하냐? 신고하려면 해. 신고하면 나야 뭐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이고 당신들도 처벌될 거야. 뭐 신호 위반했지, 뇌물 주려고 뇌물 줬지, 뭐 이래서 해서 처벌될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했어. 그 이제 하여튼 뭐 그러고서는 잘 먹겠다. 그러고 갔어. 이제 헤어졌어. 근데 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 지방 경찰청,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에다가 전화로 신고를 해버렸대. 그래갖고 이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자체 조사를 하는데 얘는 처음에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끝에 가서 다 인정 자백을 했대. 근데 결국 거기서 뭐 내는 거야? 해임. 징계로서 해임이라고 이제 잘렸어. 그런데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야 이 사람. 소송 갔는데 3심제로 하잖아. 1심 판결 억울한 거 없다. 이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과도하고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등 이런 거 행정에 비추면 과도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적법한 해임 조치. 그랬더니 이 경찰이 승복 못해. 다시 고등법원 2심
또 다시 올라갔어. 근데 2심 법원은 뒤집었어. 좀 과도하다. 응? 해임까지 한 건 너무 과도하다. 뒤집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징계를 내린 이 경찰 쪽에서 이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 못하고 대법원에 다시 청구. 그래서 마지막 재판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래서 뭐야? 세 가지 이유로. 첫째,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 먼저 요구했고, 그 다음에 돈 주는 방법까지 일러주고, 그 다음에 신고하면 당신들도 처벌되고 등등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도저히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해임한 거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래갖고 결국 잘린 사건이. 응? 요거 잘 나와. 6번. 그 다음에 또 8번 보자. 8번을 보면 어떤 아마 수입업자가 있나 봐. 이 사람 외국에서 녹용 수입하는 업자인가 봐. 가정을 해보자. 이 사람이 컨테이너 가득 뭐 러시아니 어디니 뭐 뉴질랜드니 하여튼 사슴풀 녹용을 수입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풀리기 전에 항구에서 어떻게 돼 있어? 컨테이너 이제 내려놓고 통관이라고 해서 이제 울타리 있잖아. 그 안에서 이제 그 검사하지. 이것이 이제 성분이 어떤가? 응? 검사하는데 표본 조사를 한 거지. 검사하는 공무원들이 컨테이너 열고 이제 3개 뿔 아무거나 무작위로 골라서 뿔 머리 사슴 머리에서 잘린 끝쪽 부분 거기를 뭐 몇 미리씩 잘라가지고 분석을 다 한 거야. 했더니 거기에 유해 성분이 뭔가 좀 기준치를 오버해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조치 내렸어? 야 이거 수입한 이 녹용 전부 다 다시 되돌려 보내라. 반송시키라. 아니면 다 폐기해서 없애든가. 이렇게 이제 수입업자한테 조치를 한 거지. 근데 수입업자는 반발. 아니 이게 그 컨테이너에는 녹용 다 전수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응? 그 중에 딱 뭐 세 개 정도 표본 조사했고, 그 기준치 초과한 유해 성분 나왔다는 것도 아주 근소하게 위반했는데 그 정도 나온 거 가지고 전량 폐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업자는 피해가 막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송을 냈어. 이건 과도한 조치다. 근데 법원은 물론 업자가 입는 피해도 크겠으나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워낙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사건이야. 응? 그래서 이번 사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여러분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몇 개만 그 중에 골라보도록 합니다. 응? 예, 그렇게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아까 말했듯이 판례를 많이 낸다고. 응? 그래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 사례로 본 경우냐 아닌 경우냐. 응? 다는 판례 다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에서 한번 볼 때 이거 다 보는 건 너무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몇 개를 보고 공부 요령을 익히고 또 이제 다음에 읽을 때 체크 안 했던 것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응?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밥을 먹고 오후에 나머지 원칙들을 또 공부를 하죠. 응? 자, 2시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응?